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는지요? 자, 이번 주에는 성격과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죠. 겉으로는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속으로는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겉으로는 정말 막 험상궂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속은 굉장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 성격은 알 수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이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신의 성격을 한번 이해해보고 자신의 성격에 적합한 직업 환경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시간과 또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잘 변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개인의 사고라든지 감정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속적인 특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간 개개인에게는 타고난 그 사람만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성격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또 수용하는 것이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남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성격 특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검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MBTI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는 것은 간편 성격을 살펴보는 거고, 여러분이 정말 내 성격을 정밀하게 알아보려고 하시면은 개강을 하게 되면,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 생활 상담소 이런데 MBTI 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성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MBTI는 인간의 특성을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모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걸 MBTI인데, 이것은 전 심리학자 칼 융의 어떤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해서 마이어스 브리스가 고안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이 MBTI는 특징은 이 4가지 선호 경향으로 16가지 성격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선호 경향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외향과 내향입니다. 이것은 에너지 방향이 외향에 있느냐 내향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미술관에 가서 미술관에 가기 전에 그 미술관에 다녀온 사람들이 정말 거기 어디 미술관에 걸려있는 어떤 그림이 너무 정말 훌륭하게 잘 돼 있어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미술관에 가서 이 그림 괜찮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외향적인 특징에 해당되고, 이 외향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은 조직 내에서 자기 자신을 빨리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조용조용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직선적이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을 하죠. 이메일이나 뭐 문자 보내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나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스타일, 이것이 이제 외향적이다. 또 내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조직에 들어가면은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 있고, 또 조직에서는 자기 자신을 서서히 드러내려고 하죠. 잘 안 나타내죠. 그리고 어떤 직설적인 말과 전화 이런 것보다는 메일이나 문자 이런 것을 좀 보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성향이죠. 그래서 외향은 주로 외부 세계를 지향하고 바깥에 뛰어나가야 활력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지향적이고 때로는 충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사교성이 많고 대화를 즐기는 사람이죠. 또 내향은 자기
내부 세계를 지향하며 바깥 세계보다는 자기 내부의 개념이나 생각 또는 이념에도 관심을 두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은 굉장히 어때요? 사려 깊다고 하죠. 그리고 명상적이며 가끔은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기겠죠. 두 번째는 감각과 직관입니다. 이 감각적인 사람은 자신의 어떤 과거 경험에 많이 의존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식당을 가더라도 과거에 내가 가서 맛있게 먹었던 검증된 곳, 이런 곳을 찾아가죠. 그래서 어떤 오감, 보고 느끼고 만지고 했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하고, 직관적인 사람은 그런 어떤 과거의 경험보다는 내가 즉흥적으로 나의 어떤 육감, 감각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현재보다는 미래지향적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을 통해서 이러한 관찰 가능한 사실이나 사건들을 잘 받아들이고, 또 경험을 중시하며 현실적이고 관찰 능력이 뛰어나고 세세한 것까지 기억을 잘하며 구체적이죠. 굉장히 꼼꼼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직관적인 사람은 이런 오감보다는 통찰, 즉 자신의 육감이나 영감에 의존하고, 구체적인 사실이나 사건보다는 이면에 감춰져 있는 의미, 관계의 가능성 또는 비전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새로운 가능성을 추구해 나가며 현재보다는 미래의 성취와 변화, 이 다양성을 즐기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가 직관적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감각적인 사람을 사귈 때도 굉장히 이것저것 알아보고 따지고 꼼꼼하게 결정을 하는데, 직관적인 사람은 그냥 딱 만나서 필이 딱 오면 그냥 생각 없이 만나고 사깁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감각적인 사람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느리지만 직관적인 사람은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르죠. 자, 사고와 감정입니다. 이 사고적인 사람은 굉장히 분석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때로는 냉철하다는 말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친구가 나 돈 좀 빌려줄래? 얼마? 10만 원만 빌려줄래? 그러면 이 사고적인 사람은 왜, 어디에 쓸 건데, 언제 갚을 건데, 그러면은 언제 갚은다고 하는 차용 쓰면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이제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저 친구에게 돈을 안 빌려주면 저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저 친구가 마음이 아프겠지? 이렇게 상대방의 어떤 그 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사고와 감정, 사고형의 사람은 상대방 인정 체면보다는 어떤 논리적 분석, 원리에 따라 판단을 하고, 이런 감정형의 사람은 개인적, 어떤 인간적, 사회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또 판단과 인식인데, 이 판단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미리미리 합니다. 항상 미리미리 하고,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미리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죠. 인식적인 사람은 유유자적하고 걱정이 없고 평화롭죠. 예, 그래서 이 판단형의 사람은 의사를 결정하고 또 종교를 짓고 활동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든 이러한 조직적 체계적으로 진행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자, 인식형은 이런 들어오는 정보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를 즐기는 것이죠. 어떤 삶을 통제하고 막 조절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인식적인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다 보니까 꼭 4학년이 돼서 취업 걱정하고 막 이래요. 근데 판단적인 사람은 막 1학년 때부터 조급해서 막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어떤 성격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나를 디자인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책에
MBTI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MBTI는 교재 보시면은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2페이지에 나와 있고, 워크시트 3-1로 돼 있죠. 나의 성격 유형 찾기. 그리고 A와 B의 문장을 읽고, 둘 중 하나의 문장에 빠짐없이, 가로 안에 체크하는 것이죠. 그래서 A와 B에서 총, 8개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둘 중에 다 싫어도 그 중에 좋아하는 거 하나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8가지의 체크를 했으면
그 체크한 것을 하나씩 총 개수를 적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책에 이형 분야의 개수가 몇 개, I, S, N, T, F, J, P 이렇게 체크한 것을 하나 1점씩 더해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그 53페이지에 성격 유형을 한번 측정해 보는데 네 가지 선호 경향을 통해서 살펴본 자신의 성격 유형. 자, 이 I 중에서 점수가 높게 나온 총계가 높게 나온 영문자 하나를 선택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E하고 I 중에서 E가 높게 나오면 E에다가 체크하고 SN 중에서 S가 높게 나오면은 N이 높게 나오면 N에다 체크하고 T하고 F 중에서 F가 높게 나오면 F에 체크, J하고 P 중에서 높은 거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래서 네 자리 코드가 나오면은 자기의 성격 유형 코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EN, F, J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네 가지 선호 경향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요 네 가지 선호 경향을 한번 책에 54페이지에서 55페이지에 보시면 자기의 그 코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읽어 보셨나요? 제 코드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ENFJ인데 민첩하고 동정심이 많고 사교적이며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다.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을 더욱 추구하고 능숙하게 계획을 제시하고 집단을 리드하는 능력이 있다. 타인을 좋은 점을 지나치게 이상화하며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는 경향도 있다. 종기적인 일, 교직, 상담가, 심리학, 연극, 음악, 순수 예술, 작가 혹은 저널리스트, 도서관 일, 전문적인 보건 관련 분야 등에 적합하다. 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나왔는지요? 예. 하나하나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선호 경향입니다. 그래서 요 외향, 내향, 그 에너지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에너지 방향, 주의 초점, 외향적인, 내향적인. 그래서 EI, 그 다음에 요걸 외향과 내향을 보면은 외향은 막 전화를 하죠.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은 메일을 보내죠. 예, 인식 기능은 정보 수집 방법입니다. 기능인데, 자, 감각적인 사람과 직관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각적인 사람을 보니까 그 산에 나무를 쳐다보죠. 그리고 직관적인 사람은 산 전체를 보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사람은 그 세부적인 것에 하나하나 세세히 관찰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직관적인 사람은 그러한 세세한 거 하나하나보다는 전체를 보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판단 기능이죠. 자, 사고적인 사람을 보면은 저를 가지고 정확히 측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인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감정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행 양식으로서 생활 양식. 자, 판단적인 사람은 뭐를 해요? 아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인식적인 사람은 여러 가지를 벌려서 도대체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요 P 성향이 강한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야, 나 지금 바빠. 왜 바빠? 아, 그냥 바쁘다니까. 이따 전화할게.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으면은 전화 안 오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바쁠 수밖에요.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향적인 사람은 우리가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를 하며 사교적이고 상당히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외부의 사람이나 사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리고 행동지향적, 충동적, 솔직하고 사교적이다. 또 대화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빨리 알리죠. 저도 해보니까 그 외향적이 10이 나왔어요. 내향적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옛날에 친구들에게 얘기할 때도 뭐 그냥 뭐 즉각적으로 막 얘기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나 너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부담을 갖는 것 같았어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빨리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좀 나서기도 좋아하고, 이제 과거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격이니까 현재나 과거나 미래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성격이니까. 예, 내향적인 사람은 깊이 있는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조용하고 신중하며 이해한 다음에 경험하죠. 내가 어떻게 그 몸으로 움직이기 전에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행동을 하죠. 신중한 편이죠. 그래서 자기 내부에 주의를 집중하고 내부 활동과 집중력을 가지고 있다. 굉장히 집중력이 좋죠. 사려 깊고 명상적이며 고독과 프라이버시를 즐기고 자신의 존재를 서서히 알리죠. 조직에서. 예, 감각적인 사람은 오감에 의존하고 실제의 경험을 중시하며 지금 현재에 초점을 두고 정확하고 철저한 일 처리를 하죠. 그래서 현재 직접 경험하고 있는 일을 중시하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관찰 능력이 뛰어나며 구체적이고 습보다는 나무를 보려고 하는 경향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굉장히 뭔가 궁금해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자꾸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 대답을 안 해주면은 굉장히 짜증을 내요. 예, 제 아내가 바로 전형적인 S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강의 간다고 하면 첫 번째 물어보는 게 뭘까요? 지역이 어디야? 얼마 받아? 그러면은 나는 지역은 어딘데 강사료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강사료도 모르고 가? 남지도 않는 거 아니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근데 저는 전형적인 N형이거든요. 나는 뭐 돈을 얼마 준다 이런 거 잘 안 따져. 그냥 부르면 가는 거야. 뭐 제주도고 어디고 간에 그것이 그냥 내 성향인 것이죠. 근데 이 감각적인 사람은 그것을 답답해합니다. 자, 직관적인 사람, 육감 내지 영감에 의존, 미래지향적이고 이러한 가능성과 의미를 추구하며 신속 비약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미래의 성취와 변화, 다양성, 신속한 일 처리, 또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 관계 가능성, 비전, 그리고 숲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꿈이 연애 결혼이었는데 연애 결혼 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중매로 만났는데 요즘 소개팅이라 하죠.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그만큼 저는 직관적이기 때문에 신속 비약적으로 처리를 하죠. 의사결정이 굉장히 빠릅니다. 사고적인 사람은 진실과 사실에 주된 관심을 갖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이며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대개 이제는 어떤 연구원, 학자들이 이제는 이런 사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논리적 분석, 원리와 원칙, 규범, 기준 중시, 객관적이다.
또 감정적인 사람은 이 관계 중심적이며 상황적이며 정상을 참작한 설명을 하죠. 개인적, 인간적, 사회적 가치, 상황적, 포괄적, 우호적 관계, 주관적. 예, 그래서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감옥에 간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그런 사람들을 잘 훈육시켜서 사회에 내모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반면에 T는 그런 사악한 사람들은 교육을 해서 다시 사회에 내보내도 똑같이 그런 일을 저질러 라고 해서 그런 것을 수용하지 않죠. 그래서 사고와 감정 서로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판단적인 사람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으며 기한을 엄수하고 철저히 사전 계획하고 체계적이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걱정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의사를 결정하고 종결짓기,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적 체계적이다. 통제와 조정한다. 분명한 목적의식과 감각을 갖는다. 뚜렷한 기준과 자기 의사를 갖고 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지 않고 사전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일을 할 때 다른 일을 잘 못합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인식은 그 목적과 방향은 변화 가능하고 상황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며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추는 개방성, 이해와 유효자적, 융통과 적응, 또 목적과 방향은 변화할 수 있다. 뭐 재량에 따라 처리될 수 있다. 늘 바쁘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항상 일을 미루다가 한꺼번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덜렁댄다고 할까, 뭐 이런 성향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융통성 있고 유유자적하고 평화로운 성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걸로 이번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